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열이 박아 저리 받아 할 수 없는 둘리 한국의 30대 이상 세대 중에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고요. 심지어 2000년대 재상영이 되기도 해서 10대들 중에도 아는 친구들이 많죠.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는 주인공 둘리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골고루 다 사랑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고, 특히 고길동 과장의 경우는 에세이집이 나올 정도로 많은 중년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만화책 보물섬에서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이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는 5월 24일 40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극장판 재개봉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해서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둘리와 또치와 도너와 고길동 가족의 아빠 만화가 김수정 화백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와, 김수생입니다. 둘리가 벌써 40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둘리 나온 지가 83년 그 4월. 예. 그거는 저 보물섬이라는 저 만화 잡지에서 처음 선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나왔으니까 딱 지금 만 40년이 됐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둘리도 아니고 둘리씨네요. 둘리씨는 잘 지내나요? 예, 지금도 뭐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003년에 만화도시 부천에서 둘리한테 명예 주민증을 줬더라고요. 예, 예. 저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예, 맞습니다. 저거죠. 이름 둘리. 830422 예. 1185600. 주소가 부천시 원미구 상일동. 둘리 거리라는 게 아예 부천에 있는 거죠. 지금 둘리 거리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천시가 만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예. 뭔가 좀 기념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둘리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아하. 그 둘리 거리를 하면서 그 둘리 주소지를 그쪽으로. 그렇게 옮겼던 예, 거예요. 원래 둘리는 쌍문동 살잖아요. 쌍문동. 아, 쌍문, 그렇죠. 그 본적지가 이제 쌍문동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예. 조금 이제, 좀 희한했던 게, 예. 먼저 이제 부천시가 둘리를 이제 현주소로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 뒤에 이제 쌍문동에서 뮤지엄이 생겼거든요. 뮤지엄 박물관이. 예, 예. 그러면서 현주소가 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원적지, 본적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쌍문동은 본적지, 예. 주소는 부천이 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화백님? 제가 이제 원작자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것이 그 비결이다, 이것이 그 원인이다 하기에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축한데 제가 생각한데 이것은 각 캐릭터들의 어떤 그 성격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좀 공감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현실적이라니 무슨 말이냐. 거기 보면 막 외계인도 등장하고 거기 무슨 별이에요? 그 깐따비아 별도 있고 깐따비아 별도 있고 많은 별들이 나와요. 무슨 골라별도 나오고 맞아요. 골두기들도 나오고 꼴뚜기 별. 예. 꼴뚜기 별에 가서 또 모험도 하고 뭐 예, 그러죠. 너무 판타지 아니냐? 예.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그 밑바탕이 이제 현실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다가 예. 잠을 자다가 예. 무단히 우주로 가고 에게로 가고 그다음에 3차원, 4차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바탕이 이제 현실적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이 기조가 되기 때문에 전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외계인도 나오고 둘리가 공룡이랑 말하고 이거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고길동 씨랑 이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대사가 예.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렇죠. 요새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트콤. 예.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예. 이게 그 판타지이기도 하는데 워낙 그 이야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판타지 자체가 현실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느 나이 때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와닿는 캐릭터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둘리였거든요. 뭐 둘리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또 어린 나이에 아이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당연히 둘리였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악역 고길동 씨, 예. 고길동 씨의 처지도 막 이해가 되고 예. 감정이입된다는 중년들이 많죠. 예. 그 둘 이야기를 보면 둘 이야기가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둘의 이야기는 똑같은데 그 네. 보는 그 시선들, 그러니까 내가 아이냐 예. 아니면 청년이냐 그다음에 어른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그 이해하는 그다음에 그 소통하는 서로 간의 감정 이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둘리를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오히려 둘리 알고 보니까 둘리가 참 정말 그렇다. 악당이다. 악당이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 독자가 예. 소위 그 변질이 된 게 아니고 아, 변화된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예. 그 시선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는 둘리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가 그냥 예. 그 서로 소통이 됐다가 어른이 되니까 이제 길동 씨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만화책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만화의 뭐 내용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만화를 내 나이에 따라 계속 다르게 해석해 간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그럼 이 만화는 계속 살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고길동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선생님. 사실 고길동 씨는 어린이용 만화라면 꼭 등장하는 악역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주인공 괴롭히는. 뭐 이게 이제 그 만화에서 어떤 소위 뭔가 선악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악 개념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좀 뭐랄까 티격태격이거든요. 티격태격하는 티격태격.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아기 때는 어릴 때는 그 길동 씨를 악의 개념으로 보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커서는 그 어른들이 둘리를 또 악의 개념으로 본단 그치. 말이에요. 어른을 계속 골탕 먹이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하나 살아가는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네가 악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제 살면서가 한 울타리 속에서 찌고 보고 싸우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어떤 뭐 객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만화 속에는 그러면은 선인이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네요.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저 아빠가 악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가 착해? 그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 그러네요. 티격태격, 삶의 모습. 또 하나의 매력은 노래인데요. 아까 들려드린 뭐 둘리의 주제가도 주제가지만 중간에 노래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속에 잊을 수 없는 게 구공탄과 유도탄들이 부르는 예. 이 제목이 그 라면과 구공탄이죠. 잠깐만 보고 올까요? 예. 예. 여보, 여기네 칫솔 못 봤어? 어디 있겠죠? 잘 찾아봐요. 칫솔을 지금 둘리가 닦고 있어. 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상황하나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 갔어? 고무줄 어디 갔냐고. 고무줄 지금. 보고 끊기가 참 아쉬울 정도인데 2절도 재밌어요. 라면의 친구가 구공탄이면. 그렇죠. 저 다 외워요. 예. 아니 어쩌면 저렇게 구공탄과 유도탄들 기발한 제목을 만드시고.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원작에서는요, 예. 그 출판 만화에서는 예.
그 기존 가요를 썼었어요. 아 경연 대회는 나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가수들이 불렀던 이 음악을 썼는데 예.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이제 조금 좀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창작된 곡이거든요. 저것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보물섬 종이 만화에 실렸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TV 만화, TV 애니메이션이 된 거. 하면서 예, 저기서 이제 집어넣으신 곡을, 거예요. 바꿔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 당시에 그 PD님이 네. 굉장히 역할이 지대했어요. 아, 그러니까 TV용 만화로 다시 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방송국 PD가 같이 예, 그렇죠. 또 아이디어도 막 넣어주고 하고 하면서 예. 그래서 탄생한 명곡이군요. 그렇죠. 지금도 저 클립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 아시죠, 선생님?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네. 저렇게 유명한 라면과 구공탄인데 왜 둘리가 라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그 광고가.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좀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곡이죠. 그 정도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서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마이콜이잖아요. 마이콜. 마이콜이죠. 마이콜은 백수 가수 지망생. 그 백수라고 하니까 좀 너무 참담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마이콜이 어떤 그 연령적으로 약간 20대 전후의 이제 그 젊은이에요,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늘 꿈꾸는 거는 스타를 꿈꾸고 그것이 이제 가수인데. 예. 사실 뭐 우리가 가수를 꿈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가수가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원한 꿈을 꾸면서 꿈을 먹고 사는 청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마이콜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선생님, 약간 마이콜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키도 크시고, 길쭉하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네. 오히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또치하고 둘리 쪽에 가깝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근데 제가 한참 이제 머리가 파마머리였잖아요. 파마머리셨어요. 한참 때. 예. 그럴 때는 마이콜이 선생님이세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는 그 모델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마이콜은 옛날에 제가 이제 자취 생활할 때 처음 서울 와가지고 예. 그 자취 생활을 할 때 그 자취집 옆집에 예. 어떤 한 총각이 있었는데 예. 그 애가 모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이제 늘 그냥 시간만 되면 옥탑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쟤는 왜 후반 날 저기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나 허구한 날. 예, 막 했는데 그때 저희 집 자취한 집에 따님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따님이 꽤 예뻤어요. 그래서 뒤에 생각하니까 이 애가 그 세레나데를 거기서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그런 이미지들 모델들이 이제 제 만화에 차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화백님이 그러니까 원작자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둘리 나오는 중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둘리하고 가장 많은 그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둘리가 가장 역시 뭐 둘리. 그럴 하는데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그 고길동시에 대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순수 총각 마이콜도 네. 좋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무대포적인 또 오너 그래서 사실 딱히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아요 하기는 좀 그래요. 제 원작 하기는 5손가락 깨물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누가 더 자식 같은 좋냐 하기가 존재니까. 진짜 예, 자식 그렇습니다. 같다. 딱 그 말씀 맞네요. 다 자식 같은 존재다. 맞네요. 아니 그러면은 마이콜은 옆집 총각이 롤모델이 어떤 모델이었으면 둘리 모델도 있었나요? 둘리가 이제 만들어진 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게 무슨-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아동 만화를 주로 그려왔는데 예. 이 아동 만화를 그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그 캐릭터를 하였을 때 예. 그 소위 우리는 이제 검열을 받고 나오거든요. 만화가 검열. 출판이 될 때. 그렇죠. 되기 전에 검열을 받는데 너무너무 심의가 뭐 말도 아니게 막 잘려서 나오는 거예요. 검열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만화 그리시면 그 원고가 통째로 검열이 그렇죠. 돼요? 통째로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작가한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잘라서 나와요, 그냥? 아니, 의견은 무슨 의견은요. 그냥 그 빨간 색연필로 쭉쭉 그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동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아동다운 아동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도 또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건방지기도 하고 그러다 어른들에게 그게 혼나기도 하면서 아동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시민은 그런
성장 과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인 군자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렇죠. 이러면 빨간 줄 쫙.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무소불위의 근력을 뭐 휘두르듯이 한 거예요. 제일 좀 심의를. 기가 막혔던 예 같은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리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은 그 호주머니에 뒷복해서 손을 못 넣게 했어요. 왜? 건방지고 비교육적으로 보인다. 아주 이게 불량스럽다는 거. 아니 캐릭터인데 캐릭터인데. 어린이 캐릭터인데 뒷주머니에 그렇죠. 손을 못 넣어요? 못 넣죠. 또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둑이 참 꽤 많았단 말이에요. 도둑. 점도둑들이. 맞아요. 그럼 도둑을 쫓는데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안 돼요. 애가. 어른한테 불갱하다.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둑님 잡아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도둑님 잡아라.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데, 네.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묘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동물을 의인화했을 때. 아, 이 심의가 조금 완화돼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조금 완화되는데, 동물이면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동물을 의인화했을 때 어떤 동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개나 뭐 고양이나 예. 또 뭐 토끼 같은까지도 캐릭터가 있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남들이 안 쓰는 캐릭터, 안 쓰는 동물. 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룡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룡을 주인공을 한 작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 공룡 둘리가 까지 이제 간 거죠. 그 재밌는 게 둘리는 항상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죠. 이렇게 요게 딱 그 시그니처 같은 상징적인 예. 왜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어떤 독자가 그걸 대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시대를 조롱하는 나는 시대 뭐 이런 우와.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럴듯하다. 아 시대 그 시대와 예. 어떻게 보면 뭐 어른들의 이중성이라든지 뭔가 그렇죠. 부조리함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을 매력. 조롱한 그렇죠. 조롱이다. 이제 그런데 그래 맞아 그럴듯해. 그럼 그렇게 갑시다. 너무 재밌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재밌다. 어, 둘리가 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음, 부조리함에 대한 메롱. 예. 이렇게 만화가 마치 그 문학 작품 중에도 정말 명작,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해석이 되죠. 만화도 좋은 작품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계속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는 거. 글쎄요, 그 둘리가 좋은 만화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40년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재해석되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둘리가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좋은 만화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 그 당시는 이 둘리 자체가 불량 만화의 또 대명사였어요. 불량 만화의 예, 대명사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동물을 의인화하고 뭐 이런 하면서 밑밥을 깔았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둘리 만화는 거의 어른들에게서는 애들에게는 비교육적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다. 그래서 그 불량 만화를 이야기할 때 논할 때 꼭 둘리가 들어갔어요. 둘리가 어쨌든 동물이지만 8살인데 어른한테 반말하고 반말하고, 어른 불선하고, 골탕 먹이고 불경하고. 아까 그 보셨잖아요. 저 어른 팬티 고무줄 갖다가 예, 그거하고 경연대회 나가고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 둘리나 이 애들이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대체품으로 한 건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아저씨 고무줄에서 고무줄 빼고 그때는 고무줄 팬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이제 나온 건데 그걸 악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똥스럽고 또 선하게 보면 굉장히 그 순진하잖아요. 그럼요. 순수하고.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불량 만화, 비교육적인 만화다 예. 이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 원작자가 그 어떤 그 당시에 엄마들한테도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 김수정 부분에서 선생님이요? 제가 해명하느라고 네가 와서 해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YWCA 어머니 만화 모니터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 각기 이제 어머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교사, 예. 그 문학가들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30여 분의 어머니들 앞에서 제가 1대 30m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어머니들이 다 사인 받으러 와 줄을 섰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자제 분들이 꼭 필히 오늘 만나면 사인을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김수정 화백 만나면 꼭 사인 네. 받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30년 사인을 다 해드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시절 그러니까 83년부터 시작된 그 종이 연재 시절, 그렇죠. 종이 만화책 종이 연재 만화책. 시절. 그 다음에 이제 TV 만화, 시리즈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죠. 극장판 애니메이션까지 둘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처음 보물섬이라는 만화책에 등장했던 그 시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생생해요. 그때 세상에 오늘 김수정 화백께서 집에 가지고 계신 보물섬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세상에 여기 화면 좀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두꺼운 기억나시죠? 뒤에 보니까 갑 3,500원. 네. 세상 이렇게 두꺼운 책이. 저는 이게 기억나는 게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선생님. 나왔죠. 한 달에 한 번 네, 나오는 거. 월간지였죠. 네. 여러 만화가 이렇게 쭉 연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껴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누구 하나 이제 샀다 그러면 이거 다 반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돌려보고 돌려서 보고 그러죠. 만화책 가게 가서 빌려오고 예. 만화방이라고 했죠 옛날에. 예. 와 이거 눈물 나더라고요. 아까 이거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누런 종이가 넘기는데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그 냄새가 확 나면서 그렇게 이왕 가져올 때 이왕이면은 앞에 둘리가 표지로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의도적으로. 진짜네. 둘리가 거기에 뭐 다른 만화는 대륙전사 아파치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최신실 대형 브로마이드 최진실 부르면. 이거 특별 부록인 거죠. 예, 별책 부록. 특별부록이죠. 예. 와 재밌습니다. 이랬던 시절. 이게 저는요. 선생님 처음 어떻게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상경하셔서 예. 만화가를 꿈꾸면서 상경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만화를 제일 처음 봤던 게 그 7살, 17살 때였어요. 예, 그때 예. 이제 형들 따라가지고 만화 가게, 지금 대본수는 이거 만화방도 아니고 네. 그 만화 가게라고 해서 골목에다가 그 당시에는 사과를 게짝에 넣어서 팔고 유통이 됐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과 게짝, 빈 사과 게짝 쭉 넣고 예. 거기서 만화를 보던 시절인데 아, 처음 만화를 본 순간 그 형들 따라서 만화를 본 순간 너무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완전 환상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따로 특별한 놀이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TV도 없었고 뭐 그럴 시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만화를 보고 그대로 만화를 이제 집에 와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을. 예. 그래서 그때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알았고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꿈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지면서 이제 여기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딱히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는 그게 계기예요. 그게 계기예요. 지금 참 뭐 만화가 웹툰 작가, 뭐 애니메이션 작가 꿈꾸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많죠. 참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네. 만화가 된다 그러면은 막 만화가 뭐 그 만화 본다 그러면 이제 네. 등짝 스매시 이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만화가게 앉아 있으면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애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애 새끼들 찾으러 오고 지 새끼 찾으러 오고 하면서 등짝이 나가고 애 울면서 쫓아가고 그게 다반사였거든요. 다반사였죠. 그리고 난 뒤 시대에서도 둘리가 나올 때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만화가 문화로서 실제로 그 접대를 못 받을 때잖아요. 대접을 못 받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참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실 예. 것 같은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온라인에 그리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웹툰 작가들이 뭐 잘 나가는 웹툰 작가는 빌딩을 올릴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재벌급의 예. 수익을 올릴 정도 그런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이 만화라는 우리가 어쨌든 몸담아 왔던 곳이잖아요. 예. 이런 그 장르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스타로서 이게 대접도 받고 한다는 거는 거의 뭐 꿈 같은 얘기죠. 그죠? 꿈 같은 얘기.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도 또
음성적으로 약간의 또 밑에서 또 하고 있는 이런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잘 되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해요. 내가 2020년대 요때 태어났으면 나도 그냥 빌딩 한 3채는 올렸을 텐데 이런 생각 후배들 보면서 조금 늦게 태어날 걸 그랬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각자가 주어진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어쨌거나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전 시대에서 많은 또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는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웹툰이 좀 더 크게 더 큰 물로 또 발전됐으면 이제 이런 그 기대되는 바람은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고 요즘 드라마, 영화의 원작이 그렇죠. 거의 다 웹툰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그게 그렇게 흥행하지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직 못 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뭐 스즈메 문단속이니 슬램덩크니 이런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은 극장에 걸려서 흥행 성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가 잘 안 된 일본에 밀리는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선생님? 어떤 그 소재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소재 굉장히 갖고 있는 게 그 컨텐츠 갖고 있는 매력이 많아요. 예. 저희들은. 근데 그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는 또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투자가 그 많은 투자가 큰 데 비해서 시장이 좀 적어요. 한국 시장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소비하는 시장은 작은. 그 손이 분기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투자자들이 선뜻 이런 데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못 하죠. 그런 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40주년 기념 리마스터링 판을 내시고 그 전에도 얼음별 대모험, 예, 그렇죠? 예. 극장에 또 개봉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이제 누구나 다 뭐 그리시는 분들은 사랑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어떤 역할이라든가 환경이 예.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나 후배들보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둘리가 나오고 하면서 캐릭터 사업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했으면은 그것이 좀 잘 돼가지고 본전치기도 하고 이익이 남으면 또 곧바로 이렇게 제작이 돼갈 텐데 예. 이 투자한 것을 또 갚아 나가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계속 투자 빚 갚고 또 돈 모으고 하면은 또 한 1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둘리의 아빠 김수정 선생님이 극장에다 만화를 걸었는데 빚이 생겨요?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대비 이 시장이 이제 워낙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애니메이션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나 거의 제작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예. 당시 저희가 제작할 때는 실사 영화 3배가 들어갔거든요. 실사 영화보다 예, 3배 제작비가 그런 점 그게 다른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죠. 일일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또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로도 나가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투자가 좀 인색한 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부러우시겠어요. 좀. 속도 상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죠. 예,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소비 시장이 워낙 넓으니까. 그죠. 예, 넓죠. 계속 보면 화도 나고 부럽기도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돈 들여가지고 제작하면 또 빚이 또 또 생기고. 비생기어서 또 그거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고. 아니 원래대로면 빌딩 한 채 사셔야 되는데 아직 못 올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 그랬어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만들면 되죠. 안 만들면 돈 벌어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말 어떤 뭐 사명감 내지 사랑이 없으면은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정답 같네요. 사랑이 없으면 애니메이션 그렇게 안 되는데도 빚져가면서 계속 두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냥 두면 차라리 나은. 만화에 대한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이제 제가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뭐 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신기하게도 저작권을 참 잘 지켜온 캐릭터가 둘리. 맞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예. 이제 왜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이렇게 좀 신경을 쓰냐면은 아까 이제 어른별 데모 만들고 예.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제2금융권에서 5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둘리를 담보로 해서 둘리가 담보로 해서 둘리가 담보로 잡혔어요. 예, 그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 근데 그 제2금융권에서 둘리를 담보로 잡아줘요. 5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그 5억을 융자를 받고 원금 포함 물경 23억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억?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계약에 약간 좀 불공정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저작권에 대한 거, 저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어떤 계약이 잘못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한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부가 됐던 거죠. 아니 왜 5억 빌렸는데 23억이나 갚으셔야 됐어요? 어쩌다가는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어요. 뭔가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냉정하게 따지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또 계약서가 그 법률적 용어가 막 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 또 금융권의 계약은 네.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네.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불공정했던 부분들 이게 굉장한 학습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계약서 하나하나를 계속 따지게 되고 좀 그 애매하거나 좀 모호한 그 단어가 있으면은 예. 이제 법률적으로 찾아보기도 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둘리고 가지고 뭐 저작권 문제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김수정 화백은 후배들이 아직 가지 못한 길을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얀 눈길 위에 발자국을 하나하나 찍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 잘 되셔야 될 것 같은데 5월 24일에 5월 24일에 둘리 40주년 기념으로 극장에 그 어른별의 대모험이 예. 리마스터링이 돼서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제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니까 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막 바뀌고 이런 걸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예. 원 필름에서 이제 그 색감 이제 그때는 해도 그 필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약간 디테일하면서 색감 보정 이제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생생하게. 너무 크게 뭔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기대고 오시면 안 돼요. 크게 바뀌지 않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20몇 년 전에 그 추억들을 소환하는 이런 이왕이면은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또 이제 그때 이제 둘리 독자들이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죠. 분명히 아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아기들과 같이 추억 소환하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수정 선생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둘리 옛날 둘리의 그 클립들을 애니메이션 클립들 이런 에피소드들을 막 찾아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되게 그 어린 아이들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른 눈에서는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저를 보면서 야 이게 추억이고 둘리와 내가 같이 늙어가고 있는 같이 나이 먹고 있는 이 감정이 참 좋던데 극장 가면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참 어떤 그 추억 파리 뭐 감성 파리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긴 하는데 딱히 뭔가를 추억하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맞아요. 보면. 그래서 그나마 이걸로 그래도 한 1시간 반 동안 그냥 뭐 정신없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느낌으로 간다면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둘리가 40세 그 당시에 둘리를 즐기던 10대들은 이제 50대, 뭐 그렇죠. 40대, 60대 이렇게 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팬들에게 선생님 네. 뭔가 응원의 한마디를 주신다면?
글쎄요, 뭐 제가 딱히 이제 뭐 드릴 이렇게 뭐 왜냐면 각자가 이제 다른 환경에서 다 힘들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둘리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잘 살고 있는데 너 왜 반말하니 어른한테 이런 소리 다 여러분 들으면서.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길동 씨도 지금 꿋꿋이 살고 있는데 고길동 과장님도 꿋꿋이 사는데. 예, 우리가 그 실망하거나 절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그 둘리나 길동이를 생각하면서 힘내시라고 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고길동 과장님도 또 우리 둘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죠.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재산적으로 이런 거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고길동 씨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런데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둘리 입장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구박과 눈물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둘리 탄생 40주년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추억여행 같이 떠나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도 건강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간에 많은 행운이 덤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리 아빠 김수정 화백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